이제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지금 빨리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매수를 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 사지 말고 좀 기다렸다 사야 될까? 아니면 지금 사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26번의 경험을 했어요. 26번의 대책이 나왔었고 이게 27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26번의 대책이 나왔을 때 가장 사기 좋은 매수 타이밍이 언제였냐면 지금 요 시기에는 기다렸다가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고 매수를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시각인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자, 오늘 금리 인상이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0.75%의 금리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딱 보더라도 그렇게 높지 않은 금리인데 시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년 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낮아지던 금리가 처음으로 반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금리가 오를 거라고 하는 예상이 나오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뭐 부동산이 됐건 주식이 됐건 코인이 됐건 앞으로 이런 자산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다. 고점이다. 엄청 하락할 거다고 하는 이제 뉴스들이 막 엄청 유튜버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서 조금 약간 시끌벅걸합니다. 뭐 지금 0.5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 7월까지 15개월 동안 이제 유지가 되던 0.5의 금리는 없어지고 오늘부터 이제 0.75%의 기준금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이게 나온 이제 배경,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특히 저는 불인인데 너무 겁이 납니다. 이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시중에서 4%대 금리 대출 금리가 나오고 있고 지금 3%대 금리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4%대 금리가 되면 부동산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너무 겁이 나서 못 사겠습니다. 아니면 빨리 팔아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대책으로 어떻게 움직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부가 집값 고점의 경고를 5번 했고 홍남기 부총리가 5차례나 집값 고점에 이르러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후회할 거다. 아파트 실질 가격,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등 각종 지표들을 들이대면서 최고 순에 근접했으니까 부동산이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이렇게 공급이 없는 시기에 부동산 값이 떨어질 리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할까 사람들이 많이 비웃었어요. 근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 금리 인상 부분은 이미 준비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무조건 부총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미리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은 것 같아 선제적으로.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니까 집 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미리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이 어떻게 보면 27번째 대책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번째 대책으로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만들었구나, 내밀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금리 인상 예고가 있었죠. 갑작스런 대출 중단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저께인가요? 갑자기 LH 농협에서 대출 중단을 하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전세 대출 실수요자 난리 났죠. 우대금리 중단하면서 주택을 산 사람들 대출이 안 나올까봐 갑자기 엄청나게 뛰어다니면서 대출을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은행도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금융 당국이 이런 것들을 갖다 미리 좀 은행에다가 주문을 했었고 그걸 갖다 은행에서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대출 규모를 이제 축소를 했다. 이것도 이제 금리 인상의 하나의 신호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7월 3일에 나온 기사인데 미친 집값에 홍남기 이주열 의기투합이 됐다. 금리 인상이 속도전이 붙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7월 달에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계속 경고를 했던 거죠. 이런 부분이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물론 이제 그게 과연 잡힐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27번째 대책으로 금리 인상을 생각을 해놓은 겁니다. 자, 신종 전염병 사태 경제위기 극복을 책임진 경제부총리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찬성하고 나선 거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 자, 나라 살림을 책임진 재정당국은 체질적으로 금리 인상에 부정적이다. 왜? 긴축은 재정 효과를 갉아먹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찬물을 끼얹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정당국은 항상 이 금리 인상에 부정적입니다. 그런데도 홍 부총리가 중앙은행 총재와 손을 잡고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합장한 것은 자산시장의 버물, 집값 급등 때문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집값 급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집값이 만약에 잡혔다고 한다면 지금 타이밍에 금리 인상을 했겠냐 이거예요.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제는 금리 인상에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한 거는 이 금리 인상 자체를 27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이제 정부 재정 당국이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27번째 부동산 대책 이게 안 먹힌다고 한다면 28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거예요. 그건 뭘까요? 역시 금리 인상을 다시 또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부동산 대책처럼 나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홍남기, 이주열 금리 인상 필요하다고 이제 공감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 총재, 한국은행 총재는 당분간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2차 추경과 같은 정부의 확장 재정에 찬성을 했다. 이제 돈을 푸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금리 인상하고 반대죠. 금리 인상은 긴축 재정인 거고 추경은 확장 재정입니다. 근데 긴축하고 확장을 동시에 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말이 안 되는 거 한국은행이 왜 찬성을 했냐면 이거를 외부 비판,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대 추경 등의 확장 재정을 펴는 것은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엇박자가 아니라는 외부 비판에 대해서 정책의 충돌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폴리시 믹스라고 하는 답변이다. 폴리시 믹스는 뭐냐면 안정하고 성장을 동시에 복합적인 정책을 하겠다. 반대되는 정책을 잘 믹싱해서 잘 쓰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금리 인상 0.25%의 금리 인상에서 또 앞으로 더 올릴 겁니다. 그럼 0.5%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사실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0.5%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큰 영향을 받긴 좀 힘들어요. 특히나 강남 쪽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금리 인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분들은 금리가 1%, 2%가 오른다고 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조그만 부동산 매달 벌어서 매달 갚는 빚을 갚아서 집을 사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소상공인들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대출 받으신 분들이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더 민감하세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섞인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간다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잡으려고 하는 강남 집값 바로미터가 되는 강남 집값을 잡아야지 모든 부동산이 잡히는데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없는 왜냐면 강남 부동산은 지금 퇴로를 막아놨어요. 팔지 못하게 양도세를 중과세를 82.5%를 해놓은 상황에서 금리를 0.5% 1% 올린다고 해서 이게 과연 타격을 받겠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보유세 매년 내는 보유세 종부세를 1.6%에서 3.6%로 올려놨어요. 다주택자 분들은. 그러면 2%의 종부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안 나와요. 그만큼 이 양도세 82.5%는 양도세가 거대한 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금리를 갖다가 0.5% 1% 올린다고 해서 물건이 나오겠냐 이거예요. 즉 27번째 대책은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면 과연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볼까? 이게 과연 폴리시 믹스가 될까 아니면 최악의 한 수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계속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또 이제 홍 부총리가 전염병 사태가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장과 일자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금리 인상에 찬성한 것은 고육지책이다. 이는 그만큼 자산시장의 버블을 좌시할 수 없다는 절박성을 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자 우리가 26번째 부동산 대책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블을 키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잘못된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되짚어 봐서 잘못된 것들을 일단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안 됐을 때 27번째 부동산 대책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잘못된 것들은 놔두고 왜? 이게 잘못되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게 되니까 이건 정치적인 결정인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27번째 금리 인상을 결정해버리면 이 금리 인상이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락론자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금리 인상이 부동산 값을 못 잡고 잘못해서 소상공인이나 경제의 발목만 잡게 되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전염병이 재확산되면서 다른 나라들은 금리 인상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이렇게 단지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거는 부동산을 잡지 못하면 내년 3월 또는 내년 6월에 있는 이 두 번의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낸 결정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밀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자, 전국 집값이 22개월째, 전세값은 21개월째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집값 흐름이 나면 내년 봄에 있는 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의 분노가 어디로 튈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6번째 안 듣는 부동산 대책 말고 27번째 대책으로 금리 인상을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물론 한원에서 하는 얘기도 맞습니다. 기준금리를 0.5% 올렸더니 결국 그 돈, 그래서 유동성을 늘렸더니
그 돈이 결국 부동산, 주식, 코인으로만 가서 자산 가격만 올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금리를 초금리로 가져갔더니 자영업자하고 한계 기업 등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 위기 대응 성격이 강했는데 이미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그래서 저금리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기준금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미 자영업자들 다 괜찮아졌나요? 한계 기업들, 대기업들은 굉장히 좋지만 그렇지 않은 이 한계 기업들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심사숙고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기사는 한국은행이 연내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것이라고 하는 전망입니다. 이자 비용도 이제 6조 원이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 한 사람당 이자 비용이 12만 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6월 말 가계 신용은 1,805조 9천억 원으로 이제 집계가 됐고 이 중에 72%가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변동금리의 금리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인 거고, 자 이제 은행의 대출금리는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해서 뜀박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출금리가 2.9에서 4.1% 정도 수준인 거고, 일단은 뭐 부동산 금리도 4%대 중반을 이미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은행이 3%대 금리가 점점 따라가서 결국은 올해 안에 대출금리가 이제 4%대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은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그래서 올해 남은 10월,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이제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 금리 인상, 추가 금리도 역시 약간 정치적인 부분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 부동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 한다면 가을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가면은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을에 부동산 값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지금 이미 이사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을 아직은 8월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다시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가을에 성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동산 값은 상승한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전세값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10월, 11월에 아마 금리 인상이 추가로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약간 외부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지금의 금리 인상을 한 배경에는 미국이 테이퍼링,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전에 테이퍼링을 해요. 양적 완화를 축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자고 하는 분명히 어떤 대세적인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의 금리가 테이퍼링이 점점 늦춰지고 있어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28일 예정된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을 발표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연준은 11월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공식 발표하고 매 회의마다 150달러씩 자산 매입을 줄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지만, 전염병 죄악성이 테이퍼링을 계속 늦출 거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올해 말에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는 입장은 있지만은 만약에 실업률이 올라가고 이 전염병 사태가 계속 재확산이 되면은 아마 테이퍼링 요 시기도 조금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외부적인 요인으로 우리나라 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할 수는 있지만은 아마 급격하게 금리 인상,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전망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지금 빨리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매수를 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 사지 말고 좀 기다렸다 사야 될까? 아니면 지금 사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26번의 경험을 했어요. 26번의 대책이 나왔었고, 이게 27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26번의 대책이 나왔을 때 가장 사기 좋은 매수 타이밍이 언제였냐면, 대책 나오고 한두 달이었어요. 특히 대책 나오고 2주 동안이 굉장히 좋은 우량의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였던 거죠. 우리가 아파트 노열층들 물건이 잘 안 나오죠.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2, 3층의 매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같은 돈을 주고 2, 3층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타이밍에 갑자기 사람들이 뭔가 훅 다가오니까 겁이 나서 좋은 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내놔요. 그럼 같은 금액에 굉장히 노열층을 살 수가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거죠. 뭐 굳이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투자로서 생각하는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투자 상품들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하니까 겁이 나는 매물들, 또 사람들이 안 살 때, 매수자들이 별로 없을 때 좋은 물건을 골라 살 수 있는 같은 금액에 그게 좋은 타이밍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안 사고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매수 심리가 살아날 때 사는 게 과연 정답일까 이거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26번에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27번째 대책이 나온 요 시기가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으로 2, 3년 동안 부동산 값이 더 뛸 거라고, 특히 수도권의 부동산 값이 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수하셔도 되고, 물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파는 게 맞겠죠. 이거는 이제 본인들의 선택인 거지, 제가 어떤 2, 3년 동안 부동산 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다른 유튜버를 가셔가지고 보시고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전문가들 중에 일부 전문가들이 지금 요 시기에는 기다렸다가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고 매수를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시각인 겁니다. 이분들은 부동산을 많이 사보지도 않았고 많이 권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진짜 전문가의 시각은 어떻게 지금 타이밍이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2, 3년 동안 부동산 값이 더 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움직이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 말을 아예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전문가의 시각을 갖고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어떤 타이밍을 굉장히 좋은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제 내용을 계속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하고 알람 설정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